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결혼 3년 차 여자입니다. 제 나이는 책에서도 언급이 되었을 만큼 이 또래의 사람들이라면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담감들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먼저 결혼에 사시던 부모님들 세대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TV나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 비춰졌던 것들을 보면서 결혼이란 건 사랑 없이 했다가는 결국 불행을 몰고 올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고 그 사랑을 챙긴 채 결혼을 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시댁을 만나면 결국 사랑도 얼마든지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매 순간을 남녀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결혼이기에 그 무수히 오랜 시간을 견뎌오면서 잘 맞춰 살아갈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좋은 것이라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또래에 지금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도 독신으로 살길 바란다는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이를 좋아하고 또 한평생 같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만 여겼어요. 그런데 저 아이러니하게도 결혼하고 나서야 그 생각이 송두리째 뽑혀버렸습니다. 저는 미대를 졸업한 후 결혼을 하기 전까지 평범한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결혼하고서 처음 반년 동안은 잠시 휴식기를 가질 겸 집에서 주부로 지내오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취미로 하던 주얼리 공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냥 혼자 귀걸이 같은 걸 만들어 인터넷이랑 매장 안에서도 팔고 있고 귀걸이 만드는 수업도 해보며 알아서 돈 열심히 벌고 살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수입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일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다닐 적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해하면서 더 만족해하려고 노력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일하는 공간을 만들고 나서도 여전히 저는 이 일을 절 평생 먹여 살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제 성격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현재에 만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게는 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현재를 만족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적에도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퍽 들었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내내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그려보곤 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모르겠으면 남편에게도 우회를 해 질문을 던져보며 이 사람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 했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저희 두 사람은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먼저 소개팅을 주선해달라면서 주변에 싱글인 사람을 찾아달라며 저와 남편을 둘 다 알고 있던 제 대학교 선배에게 부탁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선배는 저를 낙점한 것이었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카페에서 다소 형식적인 소개팅을 해보며 첫 만남을 가졌는데, 전 정말 단번에 느껴버렸어요. 이 사람이 나와 결혼할 사람이란 걸 말입니다. 묵직한 목소리에 웃을 때 남자 입에 보조개가 지는 것까지. 키는 170대는 저랑 좀 비슷해서 큰 편은 아니었지만 저랑 키가 비슷하시네요. 이러다 저희 2세도 170 정도 되면 트리플이네요. 라면서 농담을 던지는데 순간 제가 자존심도 없이 빵 터져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갑자기 2세 얘기를 하면서 훅 들어온 남편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물론이었고 그런 와중에 트리플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또 웃기던지 유머 코드가 잘 맞는 것도 제게는 호감이었고 그 후 남편은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대화를 주도해가며 저를 웃겨줬어요. 연애를 1년 정도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제법 한결같이 저를 좋아라 해줬습니다. 온전히 마음이 저한테 와 있는 것 같진 않고 가끔 카톡을 이유도 없이 하루 정도 잠수를 탄다거나 주말에 가족들을 만난다면서 이틀을 통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늘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왔고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자 했네요. 결혼 초반은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그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겨우 결혼 3년 차라 결혼 초반이 맞는데 지금보다 더 신혼일 때는 정말 남편이랑 거의 매일 밤을 침대 위에서 이불 뒤덮고 뒹굴어대며 살았고요. 남편도 출근하고서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지 몇 번이고 연락이 와서는 집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고 점심때는 뭐 먹었냐고 물어보며 관심을 표현해줬죠. 하지만 결혼 3개월쯤 지나서부터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더러울 정도로 달라졌어요. 싫으면 그냥 싫다고 차라리 말을 하면 제가 남편의 기분 때문에 마음 졸일 일이 없을 텐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제가 단지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에 기분이 나쁘다며 피로 이상으로 오랜 시간 토라져 있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집에 있을 수 없다면서 집을 나가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생활비 문제를 여러 번 언급했었고, 자신은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돈을 벌면서 똑같이 나눠 썼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꾸준히 6개월간 생활비를 지불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다리 수술을 받으셔야 해 병원에 입원하느라 제가 병간호를 해야 해서 정신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갔다가 집에 오느라 살림을 미처 끝내놓지 못한 게 많았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서둘러 집 치우고 빨래하고 그 와중에 남편 밥 차리며 정말 전신줄을 놓기 직전일 정도로 바빴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12조로 당신 이번 달 생활비 왜 안 내? 통장에 찍힌 게 아무것도 없던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안해. 내가 그만 깜빡해버렸네. 엄마가 입원하시니까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몸도 피곤하고 집에 오니 살림도 하느라 내가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었어. 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있고 생활비를 안 내겠다는 소리야? 라고 하더라고요. 장모님 아프셔서 네가 마음이 힘들겠다라는 소리 한마디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야 하는 건 저인데 생활비 그거 좀 까먹었다고 사람을 도둑년 마냥 취급하는 남편한테 결혼 후 처음으로 정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 후에도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반찬이 너무 시원찮다면서 반찬 투정을 하며 제 요리 실력을 걸고 넘어졌고 어쩔 때는 작정이라도 했다는 듯이 코를 킁킁거리면서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집 냉장고를 여기저기 살펴보며 잔소리를 퍼붓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살림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초보라서 그런지 정말 답이 없네. 나 이왕이면 그냥 참고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냉장고 좀 제대로 치워놓으면 안 돼? 내가 뭘 먹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또 당신도 내가 초보인 걸 알잖아. 그럼 좀 도와주거나 좋게 타일러주면 안 돼?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부부잖아. 서로 모자란 건 채워주고 도와주려 해야지. 당신은 나를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로밖에 못 보는 거야? 나 생활비도 내고 있어. 라고 맞받아치면서 든 것도 없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불평을 늘어놓는 남편 보란 듯이 냉장고를 다시 열어서 어지럽힐 게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이렇게 텅텅 빈 냉장고를? 나 오늘 장 보려고 아직 채워놓지도 않았는데? 라며 재차 화를 내니 남편은 급기야 제가 말대꾸를 너무 한다면서 토라져서는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첫 외박을 했는데 다행히 시댁에 전화를 해보니 남편은 시댁에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께 여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남편이 집을 나올 생각을 해. 너가 그러고도 와이프 소리를 듣고 살 자격이 있는 애니? 당장 내 아들 보면 무릎을 꿇던 손을 비비던 해서 사과 제대로 해. 안 그럼 너도 이젠 우리 집 올 생각 하지 마라. 이거 원 무서워서 며느리 얼굴 한번 보기도 껄끄럽구나. 라면서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정말 당당하게 집에 들어와서 제가 엄마 말처럼 사과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며 일부러 거실 소파에 나가 앉아서는 제 뒤통수에 눈을 고정시킨 채 제 행동 거지를 살펴보다가 제가 다가가서 미안해라고 한마디를 해야 그제서야 눈길 한번 더 주면서 뭐 아니까 됐어 라고 했고요. 그럼에도 중간중간 저한테 살갑게 대해주는 경우가 더 많았고 주기적으로 잠자리도 잊지 않고 가졌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먼저 관계를 가지고 싶다 할 때도 남편이 거절없이 저를 받아주었고 또 남편이 제 몸을 더듬으며 훅 들어오더라도 제가 잘 받아주면서 둘 사이의 잠자리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어서 우리가 나름 잘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점차 결혼한 횟수가 늘어나면서 남편이 토라지는 일이 잦아졌고 또 시댁으로 자러 외박을 해버리는 일이 덩달아 많아지자 그제서야 저는 뭔가 우리 사이에 잘못 끼워진 단추가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시댁을 가야만 뵙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랑 그리 가까운 편은 아니었지만 내가 시댁 어른께 잘하면 남편도 나와 내 부모님께 잘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뒤늦게야 저는 제가 일을 하는 와중에도
애써 시간을 내서 시댁에 꽃다발을 전해드리기도 하고, 먹을 것을 포장해 가져다 놓기도 했고, 또 남편이 주기적으로 만드는 귀걸이 있으면 엄마한테 좀 갖다 주고 해라 면서 저한테 강요를 많이 해서 저는 그 말을 또 잘 들어보겠다면서 매장 내에 새 귀걸이들을 곱게 포장까지 열심히 해서 주기적으로 시댁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참 이상하긴 했어요. 시댁의 남편한테 여자 남매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스타일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귀걸이를 끼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매번 좋다고 필요했던 것이라고 받아가시니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 손을 떠난 것들이었기 때문에 선물을 하고 나면 그리 되돌아 생각하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저는 귀걸이 공방에서 귀걸이를 만들고 나면 시어머니께 전해드릴 귀걸이는 꼭 따로 챙겨서 열심히 포장을 해 가져다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날에는 비교적 남편이 순한 양이 되어서 저하고 제법 따뜻하게 대화도 잘 나누었고요. 문제는 단순히 시댁과 남편이 얽힌 거라면 제가 나만 잘하면 돼 하는 오기로라도 버티려 했을 텐데 그 사이엔 웬 여자가 껴있었다는 겁니다. 결혼 1년 차가 지났을 때 남편이랑 또 부부싸움을 했다가 남편이 지갑 하나만 챙겨서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싸운 이유는 제가 양말을 속옷과 다른 빨래통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남편이 그거 하나 해주면서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편하게 네 매장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살림은 좀 혼자 하면 안 되냐면서 말이죠. 집 나간 남편 찾겠다고 저도 이번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남편이 나가자마자 바로 뒤를 따라 나갔는데 제가 뒤에서 따라오는지를 몰랐는지 남편은 평소에 가던 시댁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에 있는 한 포장마차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익숙하단 듯이 마치 매번 시댁이 아니라 사실은 이곳으로 집을 나갔던 것처럼 말이죠. 거기서 남편은 누구와 통화를 하더니 조금 더 기다린 후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둘째치고 결혼식에서도 본 적이 없던 낯선 여자가 거기 내 남편 앞에서 내 남자를 위로하고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죠. 그냥 저도 모르게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여보 하면서 남편을 부르자 이 사람은 화들짝 놀란 듯 저를 쳐다보곤 이내 여기는 어떻게? 나더군요. 그게 중요해? 누구셔 이분은? 라며 그 여자에게 통성명부터 해보라는 제 질문에 남편은 급하게 여긴 내 친구. 내가 인사시켜 준 적이 없나? 라면서 제게 자신의 대학 동기라는 설명을 했고, 이내 자연스럽게 저까지 테이블에 앉혀서 저희는 무려 1시간을 더 그곳에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얘기는 주로 남편과 제가 싸운 것에 대해서 사이좋게 풀어야 하는 거라면서 그 여자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이었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여사친 뭐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진심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듯하니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여자랑 둘이서 번호도 교환을 했고 그 후에도 자주는 아니었지만 자주 안부를 물으며 남편이랑 싸울 때마다 고민 상담을 하고 위로를 몇 번 받았어요. 그러다 최근 남편 생일이 찾아왔던 날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얘 생일이 우리 집에서 하자. 오랜만에 아들 생일밥을 좀 차려주고 싶네. 라면서 그날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로서는 시부모님을 초대해야 하나 아니면 나 혼자 생일밥을 차려줘야 하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기에 오히려 고마운 제안이었습니다. 가서 오랜만에 시어머니랑 요리도 같이 해보면서 돈독한 고부관계의 정을 쌓아보자는 마음으로 매장에서 제가 만든 귀걸이 세트 하나도 예쁘게 포장을 해서는 남편 생일 케이크랑 같이 들고 매장 문을 좀 일찍 닫은 채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어요. 실수하지 말고 시어머니 앞에서 잘하자면서 긴장도 좀 많이 했고요. 근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벨을 한 번 눌러 기다리는데 아무도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안에서는 사람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몇 번을 더 눌렀는데도 자세히 들어보니 아예 집안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리지 않았어요. 이거 아무래도 고장이 난 것 같더라고요. 시댁 비밀번호야 뭐 하나 있는 아들내미 생년월일로 해놓아서 저도 시댁 처음 온 날부터 바짝 외웠던 터라 고장났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생각 없이 문을 열고 시댁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더욱 선명히 들리면서 제 마음이 불현듯 심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도 하나이고 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나 하나인데 누가 자꾸만 저희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며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옆에서 그래 아가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고요. 인기척을 하려 하기도 전에 저도 모르게 몸을 현관 입구 뒤에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대화를 엿들어 보기 시작했죠. 너무나도 익숙한 듯한 그 목소리의 여자는 마치 저희 시댁을 한두 번 와본 것이 아니라는 듯이 어? 어머님, 저번에 진간장이 이쯤 있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찬장까지도 뭔가 변한 것 같아요. 어머님 혼자 다 치우신 거예요? 라고 물었고 어머님은 옆에서 흐뭇하단 듯이 웃으며 너가 역시 눈썰미가 있어. 우리 아가 온다고 내가 오랜만에 청소를 좀 했다. 마음에 드니? 네가 좋아하는 분홍색 꼭 끓여준 컵도 여기 제일 아래에 놓아놓았으니까 마음껏 꺼내다 써.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안 찬장이 어떻게 진열된 것도 다 기억을 할 정도로 자주 오는 사람이고도 싶은데 누구한테 자꾸 아가라 거리시는지 궁금해 죽겠고 그런데 곧이어 그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제가 굳이 누군지 얼굴을 확인하고 뭐 할 것도 없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시던 시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온 건 다름 아닌 오래전 부부싸움하고서 집 나간 남편이 포장마차에서 만난 그 여사친이었습니다. 그 후 저랑 연락처를 주고받아 안부를 물어오며 지냈던 바로 제 고민을 들어주던 여자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그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에휴, 그냥 네가 생일밥 먹을 때까지 같이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아들놈의 새끼가 기껏 키워놨더니 결혼하란 사람하고는 하지도 않고 애먼 여자를 데려와선 며느리 취급을 해주며 이대로 더 살아야 한다고 하니 미치겠는 노릇이다 아가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애먼 여자를 데려와 며느리 취급을 해주다니. 그건 바로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도저히 숨고만 있을 수 없었고, 그럼에도 두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서 현관 바로 앞에 있는 방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신발도 신은 채 말입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더 듣고 있자니 너무 믿을 수가 없어 일단 핸드폰 녹음기부터 켰어요. 가방 안에 넣어놓고서 두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은 채 그 방과 부엌의 베란다 사이로 연결이 된 창문을 통해서 더욱 귀를 기울였는데 글쎄 그 여자가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요. 저도 얘가 그렇게 홧김에 결혼해버릴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전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서 제 딴에는 속 좀 썩여보겠다고 다른 남자를 만났던 건데 그걸 그렇게 싫어하고 또 마음에 없는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겠다고 할 줄은 저도 정말 몰랐어요. 제 불찰이 커요, 어머님. 나도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에 따르면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에 저 여사친이란 사람과 사랑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결혼하자는 기미를 주지 않으니 여자가 홧김에 이별을 고했고 그 꼴에 질투가 나 눈이 먼 등신 같은 남편 놈은 아무나 소개받겠다고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에 이르자 남편은 속이 뒤집어져 저랑 결혼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요? 그 방 안에서 남편이랑 시아버지까지 다 모이기만을 기다렸다가 어머니, 이 사람 지금 집에 거의 다 왔대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라면서 집을 나가려는 순간 뛰쳐나갔습니다. 저한테도 아닌 저 여자한테 시댁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낸 것도 모자라 집에 간다는 여자를 향해서 아유 진짜 생일날 며느리가 아니라 네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건 뭐 우리 아들도 오늘 생일이라고 제대로 웃지도 못하겠구나. 나 원 정말 열불나서 진짜. 라면서 제가 오는 것이 싫다고 막말을 던 시어머니를 향해 뛰쳐나오며 야, 이 사기꾼들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새끼를 본 것 마냥 자지러지며 놀라던 두 여자들은 서로의 몸을 부둥켜 안은 채로 뒷걸음질을 쳤고 나가긴 어딜 나가? 뭘 또 얼마나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금세 도망을 가려 해? 라면서 그년의 멱살을 쥐어잡았는데 순간 그 여자의 귀에 걸린 걸 봐버렸어요. 제가 만든 귀걸이를 글쎄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여자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 그간 저한테 귀걸이를 달라는 이유도 다 이 여자한테 전해주려 했던 말들이었던 겁니다. 전 그간 남편한테 섭이나 다름없었던 년한테 직접 만든 귀걸이를 갖다 바치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열받아 그년의 귀때기를 잡아당기며 제 귀걸이를 막 억지로 빼내는데 뒤에서 문이 띠리릭 열리더니 시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집안에서 저희 둘이 싸움질이 난 걸 보고는 바로 직감이라도 하셨는지 차마 현관 안으로 더 들어오지를 못한 채 그대로 얼음장이 되어 서버렸던 시아버지는
결국 이 사단이 났네, 났어. 이제 어쩔 거야. 하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머리가 쥐어 터지겠다며 쥐어 싸매는데, 그 사이 뒤따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 저는 그녀의 귀에서 제 귀걸이를 빼낸 후, 방 안으로 들어가 제가 사온 케이크와 녹음하던 핸드폰을 들고 나와서는 가족들 앞에 상자 밖으로 빼낸 케이크를 집어 던졌어요.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정도가 있지. 감히 결혼을 가지고 내 인생을 통째로 가지고 놀아? 니들이 그러고도 단체를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니들 하나하나 언론에 뿌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만 살게 두지 않을 거야, 니들. 내 인생의 사기건 죄를 분명히 치르게 할 거야. 남의 녹음을 다 해놓은 핸드폰을 들어 올려 보이곤 두고 봐 하는 말과 함께 그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도저히 저를 그냥 보내긴 꼴에 미안했던지 저를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자며 제 손을 잡으려 했는데 골목길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러대며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니 오고 가는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는지 얼마 따라오지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제 짐을 다 싼 채 곧장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당장에 저와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그 대학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이 사람이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지금까지도 내 시댁을 들락거리며 조강지처 일을 자처하고 살았던 걸 알고 있었냐면서 죄 없는 사람인 걸 알기는 했지만 내심 속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이라도 퍼뜨려 달라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든 걸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선배도 제 얘기를 듣고는 열불이 터졌는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한바탕을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있냐면서 막 욕을 섞어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랬네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네가 네 동창이든 선후배든 아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니까 넌 이제 네 인생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아 이 새끼야. 라고 말입니다. 역시나 믿었던 선배는 주변의 남편을 안다는 사람한테는 여기저기 다 소문을 내버리고 다녔고요. 그 바람에 내 이혼과 내 치부까지도 다 들켜버린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지인들이 저에게 응원의 연락을 해오는 것을 보고는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인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가해자인 남편 씹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덤덤해졌어요. 오히려 이제 남편을 잊고 주기적으로 씹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가끔 주변인들에게 나 힘들어 하는 연락을 하면서 남편 욕 해달라 전화를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 이제 가만히 코만 풀며 남편과의 이혼 소송으로 나날이 전투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상간녀랑 시부모한테까지 위자료를 받아내겠다고 소송을 거니 온 가족이 소송에 걸려 쪽팔린다며 합의를 해달라고 자꾸만 돈을 내걸며 연락을 해오네요. 얼마 살지 않아 재산분할 할 것도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하는 금액 한번 던져주면 봐줄 의향이 있어서 거래는 해보려 해요. 어차피 주변 사람들한테 쓰레기 집안으로 소문이 다 나서 굳이 소송 거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이제 돈이나 먹고 이 집안에서 완전 손 털어버려야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